안녕하세요. 요즘 사워도우 파는 곳도 또 만드는 분도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사워도우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워도우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사워도우, 르방, 발효종 모두 같은 것일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같은 것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로는 발효종, 영어로는 sourdough, 프랑스어로는 르방, 독일어로는 sauerteig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물론 발효종도 수분율에 따라 단단한 발효종이 있고 액체인 발효종이 있죠. 이건 다른 나라 말로도 구별이 됩니다. stiff sourdough starters 아니면 르방디흐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거든요. 프랑스에서 만든 것만 르방이다? 그럼 프랑스에서 미국 밀로 미국인이 만든 건 르방인가요? 아니면 사워도우인가요? 반대로 미국에서 프랑스인이 프랑스 밀로 만든 건 르방인가요? 사워도우인가요? 두 가지 상황 다 프랑스 분들은 르방이라고 할 테고 미국 분들은 사워도우라고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발효제 자체를 부르는 단어가 다른 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않을까요? 이것의 이름을 결정짓는 건 이것의 용도와 성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르방과 사워도우와 발효종이 다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단어에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를 수는 있더라도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 물과 밀가루를 섞어 야생효모와 유산균을 배양한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발효종, 영어로는 sourdough, 그리고 프랑스어는 르방이라고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언어가 달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일 뿐이지 같은 것을 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워도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빵은 어떤 건가요? 사워도우? 그 깜빠뉴 아니야? 이렇게 생기가지고 귀도 있고 빵빵하고. 근데 사실 사워도우는 깜빠뉴를 일컫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워도우 빵은 사워도우를 이용해 만드는 모든 빵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워도우 바게트, 사워도우 베이글, 사워도우 포카치아 등 보통 빵 이름을 뒤에 붙이면 사워도우로 만든 특정 빵이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워도우라고 하면 깜빠뉴 같은 빵을 떠올리실 텐데요. 깜빠뉴 이 단어는 프랑스어인 pain de campagne. 을 줄임말로 country bread, 문자 그 자체로는 시골빵을 뜻합니다. 주로 밀가루, 물, 소금, 발효종만으로 만들어진 투박한 맛과 모양의 빵을 일컫는 단어이고 깜빠뉴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시골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 자체는 빵을 지칭할 때 쓰지는 않아요. 이 빵드 깜빠뉴 사워도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상업용 이스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 시골빵이라면 당연히 상업용 이스트가 발견되기 전의 방법으로 발효종을 써서 만들었겠지만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레시피도 꽤 대중적이에요. 따라서 사워도우가 깜빠뉴를 만드는 데 쓰일 수는 있지만 깜빠뉴가 꼭 사워도우인 것은 아닙니다. 사워도우로는 이 빵드 깜빠뉴 같은 담백한 빵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워도우로는 모든 종류의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사워도우의 맛과 특징을 고려해서 빵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만들기 적합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워도우의 가장 큰 특징이 산미입니다. 담백하고 구수한 맛이 단순한 빵과 산미는 무척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근데 버터나 설탕이 들어가는 브리오슈나 크로와상 같은 게 시큼하고 이렇다면 어떠세요? 그 사워도우 특유의 산미가 잘 드러나고 덜 어색한 빵이 바로 담백한 빵들인 겁니다. 게다가 작업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점으로 발효가 있습니다. 사워도우를 쓴 빵은 인스턴트 이스트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발효되기 때문에 설탕이나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빵은 작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사워도우로는 바삭하고 가벼운 식감을 만들기가 좀 까다로운 데다가 볼륨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업용 이스트를 쓴 것보다 훨씬 어렵고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물론 파네토네처럼 사워도우만으로도 쉬지 않게 달콤하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빵도 있지만 그 대신 파네토네만 해도 특별한 성질의 발효종이 필요할 수도 있고 2-3일에 걸리는 엄청나게 긴 발효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은 사워도우로는 모든 빵을 부풀리는 데 쓸 수 있지만 담백한 빵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담백한 빵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워도우 이름 자체는 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워도우가 시큼한 맛을 내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시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재료나 발효 시간 또 온도 등에 따라서 산미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예를 들자면 피크가 되기 직전 상태의 사워도우를 많이 사용해서 발효 시간을 줄여 산미를 최소화한 이런 빵도 있었고요. 또 산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발효종과 반죽을 만들어서 긴 발효 시간에도 산미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파네토네도 있죠. 같은 레시피라고 해도 작업 방법에 따라서 신맛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워도우 빵이라고 해도 베이커리마다 산미가 다 다른 것처럼요. 사워도우는 신맛이라서 싫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적당한 신맛일 수 있으니 이번엔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베이커리에서 가끔 노이스트 라고 적혀있는 표현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희 가게는 상업용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발효종만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아주 많이 축약된 뜻인데요. 이스트는 지금 보이는 이 제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빵을 부풀리는 미생물 효모의 영어 이름이 이스트예요. 다시 말하자면 효모는 이 드라이 이스트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워도우 안에도 존재합니다. 사워도우 안에 저 드라이 이스트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사워도우 안에는 야생의 효모와 유산균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생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빵을 부풀리고 또 사워도우 특유의 신맛을 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빵의 발효에는 효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워도우 안에도 이스트, 그러니까 효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효를 통해 빵을 부풀렸다면 그게 사워도우 속의 효모이던 상업용 이스트 속의 효모이던 이스트는 꼭 사용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상업용 이스트만 사용한 빵에 비해서 사워도우 빵이 가진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워도우는 좋고 상업용 이스트는 나쁜 걸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나쁜 품질의 밀가루를 사워도우로 발효시킨 빵, 아니면 좋은 품질의 밀가루를 드라이 이스트로 발효시킨 빵, 어떤 게 더 좋은 빵일까요?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영양소가 풍부한 통밀가루, 물, 소금만 들어간 드라이 이스트 사용한 바게트, 아니면 마가린, 설탕 듬뿍 넣고 값싼 기름에 튀겨서 준 초콜릿 코팅까지 해버린 사워도우 도넛, 이 중 어떤 게 더 좋은 빵 같으세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사워도우냐 상업용 이스트냐의 구분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품질의 또 영양소가 풍부한 통밀 100% 사워도우 빵이라고 해도 밀이나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결코 건강한 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워도우가 글루텐 프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워도우를 썼다고 무조건 건강한 빵은 아닙니다. 좋은 빵이란 발효제의 구분 이전에 좋은 재료와 좋은 밀가루를 사용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빵의 종류와 만들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사워도우나 상업용 이스트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워도우의 단점이 상업용 이스트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상업용 이스트의 단점이 사워도우의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상업용 이스트가 나쁘다고 하기에는 빵 반죽에 사용되는 이스트는 평균 1에서 2% 정도입니다. 많아야 4~5%? 근데 그마저도 얘네들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반죽 열심히 발효시키고 오븐에서 60도 이상에서는 굽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드라이 이스트에 유화제 들어가는데요? 유화제 몸에 나쁜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중 드라이 이스트의 성분들을 보면 유화제는 0.1%에서 한 1.5% 정도의 극소량을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이걸 반죽에 사용했다 라고 했을 때 밀가루 500g으로 빵을 만들 때 뭐 2%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전체 밀가루 대비 0.3%밖에 되지 않는 식품 첨가물 때문에 몸에 나쁘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물론 이마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거나 예민한 반응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식품 첨가물을 다른 식품에서 섭취하고 있기에 드라이 이스트냐 사워도우냐 이런 걸 떠나서 밀이나 유제품 등의 원재료 품질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취향에 맞지 않는 빵을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어요. 건강은 드라이 이스트냐 사워도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만드는 거니까요. 발효제가 무엇인가에 앞서 원재료에 더 집중하고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빵을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워도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오던 것들이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빵을 만들 때 꼭 사워도우는 멋진 빵이고 드라이 이스트는 재미없는 빵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 만들고자 하는 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워도우가 더 훌륭하고 대단한 스킬인 것이 아니라 빵 탐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이 추가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좋은 빵은 마음에 드는 빵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빵 탐험하세요.